미토콘드리아 변성이 이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고 또 암세포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우리 몸이 산화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음식과 이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산화가 되냐면 일단 인산이 많은 음식이에요. 인산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에 인이 많습니다. 또 우유와 유제품에도 인이 많습니다. 인산이 들어있는 것을 많이 먹었을 때 몸이 산성화되고 너무 곡물 중심의 식사를 많이 했을 때, 그러니까 쌀밥을 좀 많이 먹어도, 지나치게 먹어도 몸에 이제 인산이 많이 발생되면서 몸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은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역시 산도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또 당분만 먹는 게 아니고 단백질, 지방도 같이 먹게 되면서 초과된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하거나 지방과 결합해서 최종 당화산물로 바뀌게 됩니다. 최종 당화산물은 말 그대로 그냥 독소입니다. 우리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세포막이나 세포 DNA나 또 혈관이나 여러 조직들을 공격하고 쌓여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성분들입니다.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제 산화가 되면서 많은 질병의 원인인 최종 당화산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성화도 되고 또 암에 잘 걸리는 체질로도 바뀌게 됩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눈 뜨면서 생활하고 또 밤에 잠을 자기 전까지 사실 우리는 늘 독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화장실을 가서 양치질을 하고 비누나 폼을 사용해서 세수도 하고 또 샴푸, 트리트먼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화학 성분이잖아요.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는 맞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입는 이 옷도 천연 섬유가 거의 없잖아요.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5,000가지의 화학물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도 100% 퓨어한 자연의 음식만 먹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포장된 음식들, 뒤에 뭔가 성분이 써져 있는 음식들 다 가공식품이죠. 가공식품에도 작게는 30가지, 50가지 그 이상의 첨가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1년만 해도 약 25kg 정도의 양을 무려 330가지 정도를 섭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또 저녁에 잠을 자기 전까지 씻고 먹고 또 생활하는 환경, 또 우리가 공기도 도시에 사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매연도 많이 있고 늘 미세먼지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공기 중에 또 수은이나 여러 중금속들이 같이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연에는 납 성분도 같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상이 사실은 독소에 늘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단 독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겠죠. 우리가 최선의 건강법을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100% 완벽한 건강법은 사실은 없다라고 보고 그 100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좋은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있는 환경에서 그래도 최대한 독소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유해가스가 너무 많은 곳에서 일부러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좀 공기가 맑은 곳을 선택하면 더 좋겠고, 음식도 늘 가공식품만 먹으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음식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저는 꼭 자연식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 한 끼 또는 밖에서 건강식으로 먹는 건강한 샐러드, 포케 같은 음식 한 끼 정도는 꼭 자연식으로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용기들도 조금은 좀 노력하면 좀 줄여갈 수 있잖아요. 플라스틱 대신에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의 의식을 가진다라면 독소가 많은 환경들은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공기가 너무 탁하면 바로 저는 이 산소가 부족하면
바로 어지럽고 좋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공기가 맑은 곳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몸에 좀 맞는 최적의 환경을 어느 정도는 만들고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건강법을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먹었을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에는 차콜 캡슐이라는 것도 많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가정 상비약처럼 하나씩 두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동 효과를 보거나 나름대로 물을 좀 많이 마신다거나 채소 즙을 좀 마셔서라도 가공식품을 먹고 어떤 과식했을 때의 몸 상태를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해독하고자 하는 조금의 노력만 더해도 몸이 너무 심하게 아픈 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부족하고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4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한 2시간만 움직여도 지쳐서 이렇게 쓰러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좀 극도로 피곤이 좀 심하고 몸이 약한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상당히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당연히 중금속 같은 수은이나 알루미늄이나 납 같은 중금속은 없어야 맞는 거고, 16가지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인, 셀레늄 이런 여러 미네랄들이 있잖아요. 이런 미네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나트륨이나 칼륨, 아연과 구리 이런 식으로 미네랄의 비율이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잘 맞아야만 인체의 대사가,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너무 피곤한 분들 제가 공통적으로 보니까 나트륨과 칼륨, 그러니까 제가 막스 거슨이 지목했던 칼륨이 너무 부족하고 나트륨이 너무 세포 내에 저열돼 있을 때 세포 부종과 함께 제대로 된 기능이 되지 않는 암 환자의 몸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몸이 너무 체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나트륨, 칼륨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의 흡수 문제도 있겠고, 음식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몸에 이제 음식을 흡수하는 소장, 점막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특히 나트륨 칼륨 비율이 스트레스 지수를 또 보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때도 이 나트륨 칼륨 대사가 무너져 있습니다. 균형 잡힌 이 미네랄 균형을 만들 때 내 몸도 여러 장기와 여러 순환들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보통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굉장히 몸이 피곤한 것을 호소합니다. 아까 나트륨 칼륨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 피곤하고 또 굉장히 에너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포 밖에서 이렇게 이 대사가 깨어질 경우에는 에너지 발전소 역할을 하는,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돼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영양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변성이 일어나게 되겠고, 미토콘드리아 변성이 이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고 또 암세포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극심한 어떤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또 몸에서 에너지가 계속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거나 또 상처가 나도 잘 회복이 안 된다거나 평상시와 좀 다른 몸을 느낄 때 이것은 혹시라도 암 환자의 암의 어떤 전조 증상이 아닐까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몸이 피곤한 증상과 암과는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이 피곤하다고 다 암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연결하지 마시고, 뭔가 그래도 좀 지속적인 극심한 피로가 있다 이럴 때는 좀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